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각 분야별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손톱 및 가시라는 표현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 김희영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와 함께 돌아보는 박근혜 정부 2년. 네, 오늘은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규제를 손톱 및 가시라고 계속 표현을 해왔거든요. 네, 아마도 이 좀 사소하긴 해도 마음이 쓰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규제 개혁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한 나라의 시스템의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모든 산업도 일어나고 모든 생활이 영위가 되는데 사실 개혁을 한다는 것은 아래서부터보다는 위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많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어렵겠죠. 더욱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까지 산업사회 시대의 경제성장 모델이 이제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산업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좀 더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박 대통령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요, 유독 이 규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손톱 및 가시도 그렇고 적폐, 뭐 암덩어리, 뭐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마도.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강력한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만족도보다도 정부의 그 규제 개선 노력이 훨씬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예. 이런 걸 볼 적에 확실히 그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해 3월에 이 박 대통령의 이른바 끝장 토론 진행을 해서 반향이 컸었는데요. 갈비집 사장님이 직접 건의를 하든지 뭐 이런 인상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특히 푸드트럭에 관한 규제는 또 그 자리에서 해결이 바로 됐다고도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 규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총 그때 1차, 2차를 해가지고 77건이 그 얘기가 됐었고요. 예. 그 중에서 60건은 해결이 됐고요. 현재 17건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17건이 뭐 지체가 된다기보다 그 17건은 법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령 개정 같은 것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약 22%인 17건만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법령 개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네. 예. 그동안 좀 규제 개혁이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사실은 생각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미흡보다는 그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장이 변하고 그다음에 경영 환경이 바뀌면 예전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들이 이제는 그 불필요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규제는 산업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을 앞서서 나가기가 굉장히 본질상 어렵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기술의 발전이나 정보화로 인해 가지고 사회 전체가 빠르게 변할 때는 기존의 규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의 만족도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 개혁이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완전히 대통령께서 나서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옴부즈맨에서 나오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는 좀 어땠나요? 원래 옴부즈맨 하면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행정학에서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사람도 지칭하고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기능은 정책의 공급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그 정책이 한목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 감시하고 체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현장 애로나 규제 개선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 옴부즈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2년간 약 900개 정도의 제도 개선을 이뤘고요. 예. 총 저희가 처리한 거는 한 4,500여 건 됩니다. 예.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건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 정부에 비해서 1년에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거 볼 적에 전 부처가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규제 개혁이 특히 더 절실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규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그게 비용입니다. 예. 돈이 들죠. 시간이 들고요. 노력이 들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대기업과 비교해 볼 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은 그 당하는 같은 100원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서 당하는 피해가 훨씬 크고 힘들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규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훨씬 절실하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서민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개선이 신속하고 많이 이루어질 되겠죠. 예. 박근혜 정부 이 규제 개혁은 이제 민간 합동으로도 진행이 되고 또 관련 부처도 굉장히 여러 개거든요. 네, 규제 개혁 신문고 등 이제 굉장히 채널도 다양한데요.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규제 개선에는 사전적 규제 개선과 사후적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총리실에서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그거는 위원장이 이제 국무총리입니다. 예.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전적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정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규제는 사전적으로 거기에 그 규제에 관한 영향을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옴부ds만은 대표적인 사후적 규제 개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적 기관, 사후적 기관이 합동으로 일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새로 만든 민관개혁 규제개혁 추진단은 그것도 또한 사후적 그 규제 개선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규제 개선 기관들이 규제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모아오면 이것이 과연 규제 개선에 합당한 것이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체 연구를 통해서 판단을 내려야지 됩니다. 그걸 예. 저희들이 이제 규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이나 기업들은 자기가 불편한 건 전부 규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그런 규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규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를 해서 그러한 평가 기준에 맞는 것만 저희들이 규제 개선 과제로 등록을 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같은 이런 임무를 띈 기관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전 정부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산업부 같으면은 규제개혁 공청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관이 직접 주재를 하고요. 대부분 모든 국가 부처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규제 개선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 창조 경제잖아요. 네. 창조 경제는 이 작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이 경제에 충분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약간 이런 취지인데 그 불필요한 규제가 이런 성장을 좀 저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창조 경제의 그 필요 조건이 예. 바로 규제 개선입니다. 왜냐하면은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게 저해를 받거든요. 아주 극명한 예가 영국에서 있었던 적기조례라는 예가 있습니다. 예. 적기조례라고 하는 거는 빨간 기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자동차 엔진이나 자동차 산업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이해를 못하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자동차가 가려면은 반드시 그 앞에 사람이 빨간 길을 흔들면서 자동차가 갑니다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동차가 달리고 싶어도 사람 걸음보다 빨리 못 갔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동차 산업은 영국에서는 발달을 못했고 미국에서 발달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개선이 같이 동행돼야지 되겠죠. 예. 아마도 현장에서 이렇게 애로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이루어졌던 사례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나가서 보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예. 우리가 뭐 쓰레기를 치우고 뭐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종로구에 가면 창신동을 그 중심으로 해서 약 1,600개의 그 봉제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봉제 공장에서 나오는 건 모조리 그건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근데 거기 말로 그냥 기렛밭이라고 하는 이런 짜투리 천이나 예. 또는 짜투리 화학 섬유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재활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뭐 법정상.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예. 작은 거지만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어렵지요. 재활용을 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재활용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섬유 공장에 가져가서 하거나 예. 아니면 그것을 그 특별히 쓰는 그 어떤 원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다 폐기를 해서 버리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법은요. 예,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 의정부화재 사고 같이 좀 지나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좀 안전사고를 키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 이 사이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옥석을 가려내야 될 것도 같거든요. 이 분야는 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박근혜 정부 규제 개혁 방향,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규제를 볼 적에 우리는 전부 규제를 한 덩어리로 보는데 사실은 규제를 제대로 분류해야 됩니다. 예. 사회적 규제나 안전 규제 같으면 우리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산업이나 경제 규제는 사실은 우리가 풀어야지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규제 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규제의 뿌리가 어디로 가며 그 결과가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규제나 안전 규제 같은 거 같으면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도 하고요. 예. 사실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막는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제를 제대로 분류하면 그러한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부가 앞으로 규제 개선에 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은 관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 때 전봇대 규제를 뽑는다고 해서 그때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없어지지요. 예. 근데 그렇지 말고 그걸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경제를 내세운 만큼 창조 경제의 체질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체질을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꾸준한 노력과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제일 해야 될 거는 제 생각에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아무리 체감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해나가야지 되고 저희 옴부dsman 같이 사후적 규제 개선 기관의 기능과 또 역할도 확대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dsman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혁신과 제도약의 열쇠라고 하는 이 규제 개혁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